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제 시험에 곧잘 범위와 관련된 이제 법 규정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이공대생이라면 뭐 이런 거는 너무 쉽죠. 뭐뭐 이상, 뭐뭐 이하 그러면 만약에 3 이하 그러면 3을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하죠. 그다음 반대로 3초가 그러면 3을 넘어서는 거, 3은 포함하지 않죠. 그런 거는 구분할 줄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과 후, 전후 그러면 만약에 3시 전 그러면 3시를 포함해 안 해요? 안 포함하는 거죠. 3시 후도. 근데 이전 이후는 3시 이전에 뭐 해라 그러면 3시 포함하는 거죠. 3시라는 그 시점은, 구분한 시점은. 그래서 그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뭐 그걸로 구분이 되는데 뭐 쉽죠. 이런 것들은 이건 뭐 너무 쉬운 거 뭐 초등학생 하는 건데 왜 이런 걸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넣습니다. 이런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허법이라든지 민법에서 또 중요하게 체크하는 게 이제 기간의 계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기간의 계산. 그래서 이걸 뭐 역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달력 계산하듯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민법. 그래서 민법에서 우선 제대로 배우게 되고요. 또는 특허법에서 좀 같이 또 다루게 됩니다. 근데 상표법에서는 안 해요. 다 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굳이 다룰 만한 게 거의 없고 예, 그래서 그냥 기간을 계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시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등록일로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등록일로부터 3월 뭐 2월 22일이 등록일이에요. 근데 그걸로부터 3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3, 4, 5, 5월 22일 이렇게 되죠. 만약에 2월 22일로부터 30일까지는 뭐뭐다. 그러면 30일이라는 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몇 월 며칠까지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몇 월 며칠까지를 해야 되라.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럴 때 14일 내에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요. 민사소송. 그 다음에 우리가 심결 취소 소송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뭐 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런 몇 월 며칠 몇 개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아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상표법에서는 그거를 따로 공부하지는 않아요. 안다는 전자에 하게 되니까 나중에 민법이나 특허법에서 뭐 기간 계산이 나오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률은 하게 되고요. 상표법에도 기간의 계산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긴 해요. 법조문에 있어요. 하지만 다 그건 특허법이나 민법에서 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따로 강의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입문 강의에서도 굳이는 안 하는데 기간 계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용어 등을 또 이제 많이 보시게 됩니다. 준용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자, 준용한다 그러면 어떤 특수한 내용에 관한 거를 다른 법률에 있는데 그런 법률 등을 똑같이 다른 법률, 어떤 법률로 넘겨서 적용하는 거를 준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적용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 특정한 상황이 되면 바로 넣는다 이거예요. 적용한다. 그래서 그걸 좀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한데 준용, 적용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준용은 특정 A라는 규정을 유사한 다른 사항 법문의 일부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취급하는 거고요. 적용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법조문 그대로 또 적용 말 대신 뭐 참 뭘 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넣는 거. 그래서 보통 법조문상에 반복되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은 이제 준용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이렇게 취급하거나 적용하는 부분일 때 많이 쓰고요.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법률 내에서 그대로 취급 적용하는 거를 그냥 적용한다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역시 또 좀 나오는 게 이제 법조문을 보다 보면 좀 짜증나는 게 자, 뭐뭐를 하여야 한다 이런 게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느낌상 알 수 있지. 이거는 머스트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좀 약간 책임이 있고 강요를 하는 거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근데 뭐뭐 할 수 있다는 캔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임의적 사항이죠.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그래서 요거를 법조문을 요거를 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는데 중지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많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법조문 처음 볼 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처음부터 막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중요한 가운데 내용을 우선 공부하고 나서 이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다음에 뭐 추정한다, 간주 뭐 이런 것들 그런 좀 지저분한 문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에 법조문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기본 강의에 포함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때 정리 한두 번만 하시면 돼요. 굳이 막 너무 많은 시간을 따로 이렇게 할애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구분할 필요는 있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무효 취소. 자, 무효 취소는 뭐 특별하게 없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민법을 안 배우셨으니까 이제 이렇게만 거기 그냥 언급드릴게요. 9페이지에 민법상 무효하고 취소가 있는데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어떤 규정이. 그래서 나중에 민법에서 보시면 나중에 불공정한 계약이나 통정 허위 표시 뭐 서로 속여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걸 했을 땐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취소 그러면 거기도 나와 있는데 어떤 원래 유효했어요. 문제가 없이 어떤 행위가 괜찮았어. 문제가 없이 유효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거를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미 유효했던 거를 처음부터 없던 것들로 바꿔버리는 걸 취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상표법에서는 이제 무효 취소가 조금 완전 틀립니다. 상표법은 무효는 비슷해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취소의 경우에는 왜 민법에서 취소는 아예 나중에 뭔가를 없애려고 하는 거긴 한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요. 하지만 상표법에서의 취소는 뭐야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 없애야겠다 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 지금 그전 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이거 잘못했어? 그럼 이때부터는 없었던 걸로 보자 라고 해서 그 전에 과거는 묻지 않아요.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만 뭔가를 없던 걸로 보게 되는 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표시하실 때 그 9페이지에 상표법의 취소 그것만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게 독특합니다. 이게 민법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만 취급한다. 없어진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혼동이 있죠. 혼동. 우리가 이제 상표법상 혼동이랑 민법상 혼동이 조금 틀린데 민법에서의 혼동은 이제 권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상표법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누구 거고 이제 다른 사람 것과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걸 혼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거. 이게 누구 거지? 뭐 이런 느낌. 예. 상표법에서는 그렇게 봐요. 근데 민법상 혼동, 그럼 상표법에도 민법은 좀 권리적인 내용만 나오는데 상표법은 권리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처 혼동이라고 해가지고 출처 누구 거지? 나의 것과 다른 사람 것을 구별하는 게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만 권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권리적인 게 뭐냐?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갑이 어떤 집 주인이에요. 근데 을이 여기 이제 임대를 하려고 여기서 한 거예요. 하려고. 그래서 뭐 2년 계약해죠. 근데 나중에 2년 살다 보니까 갑은 이제 일이 있어서 이걸 좀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을은 이 집이 뭐 살았는데 괜찮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갑이 이 집을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임대라는 어떤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집주인이 되죠. 을이. 그렇게. 자 그러면 임대했던 계약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이런 걸 이제 혼동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경우 이 매매된 권리하면 이 사람이 집주인인데 자기 자신한테 임대를 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권리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고 표현을 해요. 혼동. 이건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리 소멸되는 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효력과 효과가 있습니다. 효력 돼 있는데 자 프린트물 좀 보시면 10번 자 효력이라는 거는 특정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힘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효력이라든지, 그러니까 효력은 어떤 힘이죠, 힘. 그래서 뭐 효력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동일 범위냐, 유사 범위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예전에 민법에서는 주로 이제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효력이에요. 하지만 상표법에서는 효력 그러면 어떤 범위를 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정 결과를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범위까지 미치느냐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요. 효과는 뭐 한자어 그대로 결과입니다. 결과. 발생한 결과. 어떤 행위를 했더니 나타난 결과를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따라서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은 좀 범위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효과는 결과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내용을. 근데 이거를 용어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프린트물이나 제가 설명드린 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나중에 처음 뭐 대부분은 민법에서 그걸 용어를 외우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용어를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우선 민법을 혹시 안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일부러 약간 인문 기초 강의니까 이걸 설명드린 거니까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암기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설명드린 거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프린트물에 제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잘 적어놨습니다. 예시라든지 그러면 한두 번만 읽어보시고 버리시면 돼요. 프린트물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특허법 이런 거 하시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하나도 지금 안 하신 상태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법조문이 이런 용어를 쓰고 했구나 하고요. 요거보다 또 자세한 내용 등이 또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좀 약간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유아원에서 설명하듯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또 이어서 상표법의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